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새해 놀랍게 운 좋아지는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희망찬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새해가 되면 보통 뭐 복 많이 받으세요. 뭐 새해에는 굉장히 이제 행운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덕담들을 하잖아요. 누구든지 새해는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올해는 정말 뭔가 이제 좋은 일,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는 이제 그래서 운을 뭐 좋은 운을 불러들이는 거에 관심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복 받는 일에 또 이렇게 덕담으로도 그렇지만 나 스스로도 관심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아유, 복 많이 받겠어요 라는 얘기를 듣는 건 굉장히 좋은 얘기죠. 어떻게 하면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운 좋다, 복이 많다, 뭐 복이 들어온다 이렇게 밀접한 영향을 주는 어떤 이런 단어들을 내 걸로 만들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운이 좋다 있다를 그 전문가의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는 책을 통해서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게 운이 들어오는 어떤 그런 방법이 아니라 운이 없어지는 방법. 이제 이게 운이 들어오는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운이 없어지는 게 어떤 건지 우리가 모르는, 그 굉장히 무의식적으로 운을 내쫓고 있는 게 아닌 건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에서 이상한 날을 이제 하루씩 이제 우리가 경험을 하죠. 그런 날 있어요. 왜 하루 종일 왜 꼬이고 꼬이는 데다 엎친 데 덮치고 막 이러는 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오늘 아침에 이제 늦게 일어난 거예요. 늦게 일어났는데 막 빨리 이제 씻고 나가야 되는데 막 다 물 뒤집어 썼는데 샴푸 아무리 막 이렇게 펌핑해도 샴푸가 없어요. 안 나와. 막 이런 날 있잖아요. 그래갖고 막 이제 할 수 없이 막 비누로 감고 머리 뻣뻣하게 갖고 이제 비누로 감고 막 나갔어요. 그래서 한 5분이나 10분 늦은 거예요. 또 회사를. 그런데 하필 또 엘리베이터 앞에서 임원을 만난 거예요. 나 이제 지각한 거 딱 찍힌 거죠. 그리고 오전에 이제 보고서로 팀장한테 아니면 뭐 부장님한테 이제 된통 깨졌어요. 그래서 막 점심도 안 먹고 기분도 안 좋고 이러니까 점심도 안 먹고 있다가 오후에 너무 배고프니까 이제 그 앞에 그 와플 가게에서 와플 하나만 먹고 들어와야지. 그래서 와플 가게에서 이제 오후에 살짝 나가서 와플을 시키고 커피랑 이렇게 놓고서 잠깐 먹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그 와플 가게 밖으로 지나가는 아까 그 아침에 만났던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던 그 임원이랑 눈이 또 딱 마주친 거예요. 정말 짜증 나는 거죠. 엉거주춤 뭐 일어나서 인사를 할 수도 없고, 결국에 그 오후 시간에 나 혼자 이렇게 밖에 나와서 이제 딴짓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또 거래처 방문 이제 날짜가 취소됐다고 또 보고하니까 그것 때문에 또 이제 윗사람 짜증 내고 집에 가니까 집은 엉망진창이라서 이제 결국에 이제 막 그 남편이랑 대판 한 판 싸우고 하루 종일 엉망인 거죠.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운이 나쁘다. 그럼 이제 노력도 하기 싫어지는 거고. 그래서 운이 나쁘다는 거는 이제 이 오늘의 교재에 있는 책에 보면 균형을 잃어버린 상태인 거예요. 이제 그 한쪽으로 치우쳐서 균형을 잃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예를 들어 드린 하루에 어떤 운이 막 꼬일 대로 꼬인 어떤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막 한 달이 되고 1년 내내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되면 참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이제 하루는 그럴 수 있는데 막 1년 내내 그러면.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운을 내쫓는, 운이 없어지는 어떤 그런 행동들을 조심하고, 어떤 이제 내 일상에서 나쁜 어떤 그런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자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어떤 건지 그런 걸 한번 이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운이 없어지고 운을 밀어내고 이거를 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 첫 번째 어떤 건가 하면요. 척하는 사람은 운이 없어진대요. 진짜 이거는 맞는 얘기 같은데 이 내용 중에서 이제 제가 이제 저를 갖다 굉장히 좀 반성하게 한 얘기가 하나 나와요. 어떤 건가 하면 잘난 척하고 막 예쁜 척하고 이런 거 가지고 잘난 척하면 안 되겠구나. 막 없으면서 있는 척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막 이런 거. 그런 거는 당연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 사람들은 안 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척, 관심 있는 척 이런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전 놀랍지 않으세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척, 관심 있는 척은 저도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정말 없다고는 자신 있게 얘기 못하겠어요. 그랬었어요. 솔직히 고백하건데. 근데 그것도 운을 밀어낸다고 합니다. 운이 나빠지는 거래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
듣는데 제대로 듣는 게 아니라 막 영혼 없이 리액션 하는 거 있잖아. 아, 그러냐고 막 이러면서 실제로는 재미도 없고 뭐 듣기도 싫고 이런데 할 수 없이 막 이제 막 관심 있는 척 리액션 해가면서 영혼 없는 리액션을 해가면서 이러는 거. 이런 것도 오늘 밀어내는 일이라고 해요. 듣고 있으면 뭐 직장 상사 얘기, 뭐 선배의 그 옛날 왕년 얘기 이런 거 계속 듣고 있으면 너무 지루하죠. 근데 그렇게 관심 있는 듣는 척 하는 게 왜 오늘 밀어내는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그거 자체도 이제 그 사람하고의 어떤, 이런 관계인데 그런 척 하는 걸 그 사람이 모르겠어요? 상대방이 안다고요. 상대방이 관심이 없으면 알죠. 그러면은 공감이 안 되고 불쾌해지거나, 저 사람 나한테 굉장히 좀 그냥 들어주는 척하고 있구나 라는 걸 상대가 알면 거기서 이제 우리의 만남에 어떤 좋은 에너지가 없죠. 그렇게 되면 뭐 좋은 운이 있을 턱이 없잖아요. 생각해보면 굉장히 간단한 논리인데 이거를 평소에 저부터도 좀 무심하게 좀 가식적으로 남들한테 막 관심 있는 척하고 막 리액션하고 이러는 경우가 많았었던 것 같아요. 이왕 그 자리에 앉아 있을 거면 정말 관심 있는 척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러니까 재미없어도 아니면 그냥 그 자리를 떠나든지 어거지로라도 있어야 되면 진심으로 들어주자. 이렇게 마음 먹는 게 나의 운을 좋게 바꾸는 그런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나 저처럼 영혼 없는 리액션을 막 한다든지 관심 있는 척 하셨던 분들은 이왕이면 진심을 담아서 관심을 갖자. 그게 나를 위한 길이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과욕도 불운을 부른대요. 과욕도. 이것도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욕심은 타인의 삶을 살피지 못하게 되고 타인의 아픔도 공감하지 못하게 되고 내 자신의 어떤 이익 이런 것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배는 게 없다 뭐 이런 얘기 우리 듣잖아요. 근데 그런 게 그렇게 보이는 게 없으면 판단이 제대로 되지 않고 그런 과욕들이 판단을 제대로 못하게 하고 결국에 그게 이제 나한테 이제 불운을 갖고 오는 거라 이제 이런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아는 지인분 중에 그 해장국집 하다가 그 이제 욕심을 내 가지고 한정식 집으로 바꾸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 자녀를 이제 그 출산이 아니고 출가를 시켜야 되는데 그 해장국집 딸이라는 게 아이한테 미안해서 이왕이면 한정식 집 딸이라는 게 훨씬 더 나아 보여서 한정식집을 차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남들한테 해장국을 팔아서 정말 빌딩을 사신 분인데 그게 그렇게 이게 자랑스럽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때는. 그래서 결국에 굉장히 망하고 도로 이제 굉장히 작은 오피스가 굉장히 작은 그런 이제 그 해장국집 다시 차려서 원래 내공이 있는 분이니까 점점 이제 잘 되고 계시는데 그렇게 한번 이제 완전히 이렇게 딱 무너지는 때가 있었어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내가 욕심을 너무 냈어. 내 화를 내가 자초했다. 나의 욕심이.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뭔가 하면 그분은 본인이 과욕을 부려서 불운을 끌어당겼다라는 거를 스스로 깨달았으니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잘 되는 일만 남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욕을 부리면 불운을 끌어당기는데 그게 자기가 과욕을 부려서 끌어당긴 불운이란 걸 모르게 된다면 계속 늪처럼 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알아차리는 거 그런 것도 굉장히 지혜가 아닌가 싶어요. 이제 일 잘해서 진급한 사람이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 잘해서 진급한 사람이 그 다음에 욕심 부리면서 이제 더 빨리 진급하려고 사내 정치 시작하면 그대로의 이제 몰락하는 어떤 그런 경우를 직장에서도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야말로 과욕을 부린 거죠. 일을 잘해서 인정받았으면 계속 열심히 착실하게 일을 잘해야 되는데 자꾸 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내가 혹시 과욕을 부려서 판단을 잘못하고 불운을 끌어당기고 있었던 일은 없나 이런 걸 한번 우리가 잠시 한번 또 긴장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뭔가 하면요. 뒷말하는 거 운을 밀어낸다고 합니다. 좋은 운을 밀어낸대요. 그러니까 막 그 별일 아닌 거에 막 이제 호들갑 떨면서 막 소문 만들어내고 루머를 이제 막 생산해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야말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운이 좋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말이라는 게요 굉장히 그 무서운 거라서 일단 무심코 딱 내뱉은 말이라도 이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이 나를 움직이고 다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게 그게 말의 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을 하는 거가 나의 운을 좋게 하는 말을 하나
아니면 오늘 나쁘게 하는 말을 하나? 이런 거를 굉장히 좀 이렇게 예리하게, 예민하게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는 운을 다 밀어내고, 좋은 운을 밀어내고, 불운을 끌어당기는 그런 세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앞으로는 이 세 가지를 절대 하지 말자. 이렇게 마음 먹는 게, 그걸 피해가는 게 정말 나한테 저절로 운이 좋아지는 어떤 그런 방법이고요. 이제 그 운을 끌어당기는 방법 중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날마다 조금씩 운을 저축하는 거예요. 이 말이 굉장히 저는 공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얘기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운이란 게 저 사람 운이 좋아 나빠라는 게 그게 과정 없이 결과만 띡 이렇게 오는 게 그냥 운이 좋아. 그야말로 노력 하나도 안 했는데 운이 좋아지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어떻게 비유를 하나 하면 우리가 이제 통장에다가 계속 저금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통장에 돈이 가득 차 있냐는 거예요. 저금한 만큼 운도 저금한 만큼 그 운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 그 나한테 돌아오는 그런 운이라는 거죠. 그래서 운을 이렇게 우리가 은행에 저축하듯이 돈 저축하듯이 운을 예금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 진정한 관계를 맺는 일, 사람하고 진정으로 대하는 거.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좀 유익함을 줄까, 내가 어떤 선한 영향을 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만나는 게 진정한 관계를 맺는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이익을 가질까, 이런 게 어떻게 진정한 관계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그렇게 정말 진심으로 대하고 있나, 저 사람한테 내가 좋은 영향력을 끼치려고 애쓰고 있나, 이러는 게 이제 운을 저금하는 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머무는 공간에 정성을 다하는 일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에도 있고 아니면 뭐 우리 사업장에 있고 일터에 있고 그다음 집에 있고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정성을 다하는 거.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이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회사에 있으면서 집 걱정하고 그다음에 집에 있으면서 회사 일 붙들고 있고 마음으로라도 아니면 직접 이거 막 이제 노트북 갖다가 막 하거나 이제 이러거나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딴 데로 떠나 있으면 운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운을 저금한다는 건 뭔가 하면 내가 지금 있는 지금 여기 이 자리 현재의 이 장소에 집중하고 정성을 다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딴 데가 있어 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 이것도 오늘 저금하는 일이래요. 근데 저는 항상 이렇게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번 이제 원고 쓰면서 제 스스로 굉장히 많이 반성을 했어요. 놀 때도 정성을 다해서, 쉴 때도 걱정하지 말고 정성을 다해서, 그게 운을 저금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더 볼까요? 나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발견하는 거. 이것도 오늘 저금하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얘기는 그거 같아요. 객관적으로 나를 파악하고 과대평가하지도 말고 과소평가하지도 말고 잘난 척을 할 필요도 없고 위축될 필요도 없고 나답게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운을 저금하는 길이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누군가를 돌아보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돕는 일은 나의 운을 좋게 하는 일. 바삐 도와줘야지 내 운을 점점 더 좋게 하고 나의 운의 그 통장에 점점 운을 이렇게 쌓는, 행운을 쌓는 그런 일이라고 합니다. 남을 돕지도 않고 잘 사는 사람 많던데요 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사실 그 사람의 속사정을 모르고 겉으로 봐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 부분은 믿는 것 같아요. 남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나의 운을 불러들이고, 그렇게 남을 돕는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겉으로 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고 그 사람들은 그야말로 복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남을 시간 날 때마다, 그 다음에 마음이 허락하고 어떤 이제 자금이 허락하는 대로 좀 급하게 막 열심히 그렇게 돕는 일에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새해에는 정말 이렇게 운이 좋아지는, 그렇게 운 통장에 막 운을 가득가득 채우는 그런 날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과 이제 한 해가 바뀌면서 새해에 놀랍게 운 좋아지는 그런 습관 함께 나눴습니다. 새해에 정말 행운이 가득하시길, 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유세미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